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고려 경제하고 사회 편을 풀겠습니다. 자, 챕터 5 페이지로는 38쪽. 자, 1번. 고려시대 경제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전시과 제도. 1번. 가. 문무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공무를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었다. 맞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전시과의 개념이지. 그 다음에 수치체제. 고려시대 수치체제에 대해서 조세는 토지를 농가 밭으로 나누고 비옥한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했어? 6등급이 아니다. 6등급은 조선시대나 그래야 되고 고려는 3등급이라고 하셔야 돼. 그게 틀렸죠 뭐. 그래서 3등급으로 나눠 부과했다. 그 다음에 생산량의 10분의 1을 내도록 했다. 그 정도. 그래서 2번이 답이고 3번은 양전사업과 호구조사를 했지. 그래서 양전사업으로 토지대장인 양안을 작성했고, 그 다음에 호구조사로 호족을 작성했고, 그 다음에 편성된 호는 인구와 장정이 많고 적음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부역에 동원했다. 이것도 만든 문장이다. 그 다음에 개간장려와 관련해서는 개간한 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조포역을 면제하여 개간을 장려. 여기서 조포역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세금 면제라고 이해하시면 돼. 자, 그래서 고려시대 때 농민들의 생활 안정책으로 개간을 장려하는 내용 나오지. 거기에서 이제 OX 정리만 잘해두는 부분에 황무지를 개간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조세를 감면해 주기도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은 2번. 2번. 고려시대 수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설명은 수치체제는 조세는 토지를 농가밭으로 나누고 비옥한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했다. 3등급이 맞지? 2번. 오도와 양계지방에 조창을 설치해서 지방에서 거둔 세곡을 개경으로 운반했다. 이건 조운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조창은 오도에만 설치되어 있고 양계지방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거기는 익류지역이라고 해서 2번이 틀렸지. 3번. 곡물은 중앙에서 각 고을 단위로 부과했다. 조세보다 부담이 컸다. 고려시대에는 어민이나 상인에게도 어염세와 상세를 징수해서 재정에 사용했다. 나머지는 맞는 문장이다. 3번으로 갑시다. 다음 고려시대 전시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가, 경종. 그만 읽어도 돼. 나, 목종. 다, 문종. 그렇게 세 개 딱 쫓아놓고 시정, 개정, 경정전시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1번. 가, 시정전시과. 전시과 기준에 지급 기준에 인품의 고하가 반영됐다. 맞죠? 그래서 경종 때는 사색 공복 플러스 인품을 기준으로 지급하였다. 그걸 생각하면 되고. 2번 나 목종은 개정전시과 같은 양의 전지 시지를 직상관 및 무관들에게 지급하였다. 이건 틀린 거지. 이미 목종 때부터 직상관 그래서 현직하고 퇴직자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문무관에게 차별 지급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현직 위주로 그 다음에 문관 위주로 그렇게 해야지 맞는 문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2번은 틀렸다. 그 다음에 다 문종 때는 맨 마지막 경정전시과지. 현직 관리에 한해서 지급했다. 이게 맞지. 한해가가 폐지되었다까지. 자, 그래서 현직에 한해서 지급했다. 문종. 현직 관리를 위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거는 목종 때. 근데 2번은 같은 양이라고 했으니까 틀리는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가에서 다로 가면서 절대적인 지급량은 감소하는 게 맞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4번.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을 치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억 사색 공복과 인품에 따라 전제와 시지. 이건 경종 때지. 시정전시과. 니은 충성도와 공운에 따라서 토지 분급으로 동에 따른 토지 분급으로 논공 행상적 성격. 이거는 태조 때 역분전을 말하는 거지. 이건 역분전이 먼저 나와야 되지. 토지 분급에서 무반에 대한 차별대가 시정되었다 내지는 무관에 대한 대우가 상승하였다. 이거는 문종 때 경전전시과를 말하는 거지. 리을 면세 면역의 특권을 가진 토지가 확대되었다. 이거는
최소 무신난 이후 원간석기로 가야지. 그러니까 순서는 니은, 기역, 디귿, 리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이죠. 여기에서 두 개가 빠졌다. 그래서 그것도 기억해놔. 뭐냐면 기역과 디귿 사이에 목정 때 개정전시가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문정전시가 경정전시가하고 농장 확대 그 사이에 녹과전 원종 때 녹과전이라는 토지제도가 하나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쫙 순서를 알아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갑시다. 5번. 고려시대 토지의 종류와 특징을 맞게 설명한 것은, 가끔가다 이거 종류와 특징 물어보지. 내장전은 관청의 운영경비로 지급. 틀렸어. 내장전은 왕실이야. 관청의 운영경비는 뭐야? 공회전이야. 과전, 문무관리에게 지급, 세습이 금지된 토지. 이게 맞지. 전시과에 입각해서, 전시과지 이거. 전시과에서 문무에게 주는 게 과전이고, 과전법도 과전을 주지. 문무관리에게. 세습금지. 구분전은 하국관리의 자질에서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자. 이거는 한인전이라고 하는 거죠. 구분전은 하국관리나 군인의 유가족에게 주는 토지를 구분전이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별사전, 지방의 향리에게 주는 거는 외역전이라고 하는 거고, 고려시대의 별사전은 승려나 풍수지리 업자에게 준다 해야지. 그래서 2번이 맞다. 6번.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던 시기의 상하로 가장 맞지 않는 것. 요즘 들어 간악한 도당들이 남의 토지를 겸병 매우 심해. 그 규모가 한 주보다 크고 군 전체를 포함해서 산천을 경계로 삼는다. 벌써 여기까지 읽으면서 그만 읽어야 돼. 불법적인 토지 겸병이 심해서 주와 군에 거칠 정도로 농장이 확대된다라는 게 기억이 나야 돼. 남의 땅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고 영업전이라고 한다. 영업전이라고 우기면서 서로 훔치고 빼앗으니 조를 거두는 자가 한마지기에 대여섯 명. 그래서 이때는 1년에 대여섯 차례 조세를 거두기도 하고. 자, 그래서 불법적인 토지 겸병, 달점, 사패 등으로 농장이 확대되는 시기다. 주와 군에 결칠 정도로 산천을 경계로 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 다음에 1년에 대여섯 차례 조세를 납부하는 등 농민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이거 고려 후기 원간석기 때 농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기 맞지 않는 거. 농민들의 계층 분화가 심화되어 대부분의 농민들은 임금 노동자로 전락했다. 이거는 조선 후기로 가셔야 돼. 고려 후기에는 노비로 전락하거나 농장의 몸을 의탁하거나 심지어는 역을 피해 승려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셔야 되고, 조선 후기에 가서 농민의 계층 분화가 심화되어 대부분의 농민들은 노비로 이러면 안 되고 임금 노동자로 전락하였다. 2번 국가의 수조지가 감소하여 국가재정이 궁핍하였다. 이게 농장 확대의 결과죠. 불법적인 탈점 사패 위조가 성행했다. 4대 부두를 중심으로 전제개혁에 관한 필요성이 되다. 맞지? 그래서 결국은 공양왕 때 전제개혁이 단행되면서 과전법이 공포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번이 틀렸다. 7번 다음 화폐가 발행된 발행된 화폐로 맞는 거. 은 한 근으로 우리나라 지형을 본딴 은병을 만들어 통용시켰는데 활구라고도 불렀다. 숙종 때지 이거 숙종 때. 자, 숙종 때 발행된 화폐는 해동통보다. 해동, 사만, 동국통보. 4번. 건원중보는 성종 때 발행된 최초의 철전이다. 조선통보는 조선 세종대왕 때 발행된 화폐다. 저화는 공양왕 때 처음으로 발행된 최초의 지폐고 조선 태종 때도 발행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지. 자, 그 다음에 8번. 고려 수공업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관청 수공업, 소수공업, 사원 수공업, 농촌 수공업의 발달. 전기에는 관청과 소수공업 중심으로 발달. 3번. 소에 사는 주민들은 광물을 채취하거나 종이, 먹, 차, 생강, 도자기 등을 생산. 4번. 후기에는 민간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선대제 수공업이 성했다. 이건 좀 더 나간 거지.
자, 고려 후기에는 사원과 민간 수공업이 발달했다는 맞는데 선대제 방식 독립수공업자 발생, 이거는 조선 후기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대제 수공업 성행은 조선 후기로 가셔야지 고려 후기로 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9번, 다음과 같은 현상이 유행하던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새로운 육상로가 개척되면서 국립여관인 원이 발달, 상업활동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관청, 관리, 서원 등은 강제로 농민에게 물건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도록 하고 조세를 대납하는 등 농민을 강제적으로 유통경제에 참여시켰다. 이게 바로 조선 후기가 아니라 고려 후기의 사회 현상이야. 고려 후기. 1번, 관청 수공업과 소수공업 중심으로 한 수공업이 발달했다. 이거는 고려 전기죠. 1번이 틀렸죠, 뭐. 자, 그래서 그럼 맞게 하려면 사원 수공업과 민간 수공업이 중심으로 발달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소금의 전매제인 각연법이 실시되었다. 맞잖아, 고려 후기에. 충선왕 때라고 왕까지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전의 규모가 확대되고 업종별 전문화가 발생했다.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를 비롯한 항구들이 교통과 산업의 중심지로 발달했다. 이거 나머지 다 맞다. 고려 후기로. 10번. 고려시대 상업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화폐가 발행되었지만 농민들 사이에서는 주로 배와 쌀이 사용되었다. 맞는 것 같은데. 2번. 개경, 서경, 동경 등 대도시에서는 관청의 수공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서적점, 주점, 다점 등 관영상점을 설치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3번. 사원에서는 기와 술, 소금 등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기도 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4번. 고려 후기에는 사무역도 발달하여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후시무역이 발달했다. 이것도 너무 나간 거야. 자, 고려 후기에는 사무역도 발달했다는 맞는데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은 조선 후기 때나 나와야 될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그 다음에 11번으로 갑시다. 자, 고려 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 송과는 주로 서해안의 해로를 통해서 교류하였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맞는 것 같은데. 2번. 거란과 여진은 고려의 은모피말을 가지고 와서 농기구나 식량으로 바꿔갔다.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3번. 일본과는 11세기 후반부터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고려의 순황 등을 전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4번. 국제무역도 발달하여 아라비아 상인들이 울산에 오면 안 되지. 울산은 통일신라 시대에 예성강 입구의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한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 경제사회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지문 정리만 좀 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챕터 6으로 갑시다. 41페이지. 고려사회로 갑시다. 자, 사회 문제다. 다음을 읽고 밑줄 친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귀족에 대한 설명. 1번. 귀족은 왕족을 비롯하여 5품 이상의 고위관료가 주류를 형성하였는데 이들은 음서나 공음전의 혜택을 받는 특권층. 2번. 중류층에 대해서 말단, 서린, 잡류, 남반, 향리, 군반, 영리 등이 있었다. 양민. 3번. 일반 주부군연에 거주하면서 농업이나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층이 주류를 이루었다. 천민. 4번.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비와 도살업에 종사하는 백정이 이에 해당하였다. 여기서 틀린 건 4번이죠. 뭐 4번. 이거 고려시대의 백정, 고려시대라고 했잖아 지금. 그럼 고려시대의 백정은 농민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도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백정이라고 하면 안 되고 화척 또는 양수척이라고 해야 된다. 자, 그래서 4번은 왜 틀렸느냐? 도살업에 종사하는 화척 또는 양수척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해야 된다. 백정은 농민을 말해야 되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양민에 들어가야 된다. 당연히. 자, 그래서 4번이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요. 그거 어디서 일하는 거. 자, 중류는 주로 실무행정에 종사하는 애들 말하는데 어디에 종사하는 것도 알아나? 말단, 서린인 잡류는 중앙관청이야. 남반은 궁중이야. 향 지방이야. 지방. 군반은 직업군인이야. 영리는 쉬워. 역을 담당하는 관리.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거는 필요 없고
중앙관청, 서리, 궁중, 남반 그 두 개는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고려는 개방적 신분제 사회로 신분간 이동이 가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가가 뭔가? 가가 문반직에 오르는 경우가 있다. 가가 문반직에 오르는 경우가 있어? 항리 말하는 것 같은데 고려시대 항리는 문과를 통해서 중앙관직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고려시대는 맞다. 그러면 향리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 1번. 국초의 호족 출신이 많았는데 주로 지방 실명행정을 담당했다. 맞는 거지. 그 다음에 나가 군공을 세워 쌓아 무반으로 출세한 경우 무반으로 출세하는 애들은 뭐야? 군반이라고 할 수 있지. 하급군인, 직업군인, 군반이 그 군반에 대해서 주로 중앙군인 2군 6위의 군인들로 국가로부터 군인전을 지급받았다. 맞죠? 이것도요. 다. 고려 후기에는 다가 일반 군현으로 승격. 이건 뭐야? 향부곡소 등 특수행정구역이 일반 군현민으로 승격하기도 했다. 그 문장이 생각이 나야 돼. 그러면 다 주로 농사나 수공업에 종사하면서 국가의 조세나 공물을 바치했다. 맞지? 농사에 종사한 사람들은 향부곡민, 수공업에 주로 종사한 사람은 소외주민, 그리고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더 많은 조세와 공물을 납부해야 됐다. 그 다음에 재산을 모아 양인의 신분을 얻은 자도 있었다. 자, 주인과 함께 살면서 직접 노동력을 제공한 노비는 누구야? 솔고노비지? 자, 그래서 솔고노비보다는 외고노비에 대한 설명 같아. 그래서 외고노비는 재산을 모아 양인으로 신분을 상승하기도 했다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4번을 틀리게 한다. 그 다음에 3번이요. 다음 니은 안에 들어갈 신분층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려시대 기역 중에서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형벌로 니은으로 되기도 하고 니은도 과거를 통해 벼슬에 나아가 신진관료가 됨으로써 어렵게 기역의 대열에 들기도 했다. 여기서 기역은 뭘까? 중앙관료 내지는 귀족이라고 하시면 되겠지. 니은은 뭘까? 향리라고 하겠지. 이게 이제 주로 문벌귀족 사회의 특징할 때 나오는 문장이야. 그래서 중앙의 귀족이 지방의 향리로, 그러니까 그 귀향제라고 하지. 낙향 내지는 귀향제라고도 한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고. 근데 니은을 물어봤으니까 향리를 물어보는 거지. 1번 중앙관청에서 말단 행정 업무를 담당한 계층 서리. 2번 궁중에서 실무 행정을 담당. 그래서 외우라는 거야. 궁중하면 남반. 지방에서 역을 관리하는 신분층 영리. 호장, 부호장이 되어 지방에서 실무 행정을 담당한 계층. 이게 향리죠. 그래서 향리는 단독으로 나온다. 향리는 지방 세력으로서 국초에는 호족 출신이 많은 거지. 그리고 특히 호족 출신은 상층부, 향리의 상층부를 형성했는데 그 상층부가 호장, 부호장층이라는 거지. 그래서 주요 담당 업무는 지방의 실무 행정 담당. 그래서 4번이 맞는 거죠, 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시다. 자, 4번으로 또 갑시다. 4번. 고려시대 향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향리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그 지방 출신의 중앙관리를 사신관으로 임명했다. 2번. 향리의 자제를 인질로 상경수기케 하는 상수리 제도를 운영했다. 이건 틀렸지. 상수리 제도는 통일신라 시대라고 해야 되는 거죠. 고려 시대는 기인 제도라고 해야지. 기인 제도. 그리고 이거 틀렸죠. 1번 같은 경우는 뭐야? 중앙관리를 사신관으로 임명했다. 그래서 맞는 거지. 지방의 효족이나 향리는 기인에 임명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문과를 통해서 중앙관료로 진출하기도 했지.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곳, 향부곡소도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곳이란 말이야. 실제 행정은 향리가 담당했다. 이거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고려시대 노비의 생활상으로 가장 바른 거. 1번. 솔고노비는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여 경제적 처지는 양민과 비슷한 경우도 있었다. 아닌 것 같은데. 2번. 양민과의 결혼이 자유로웠고. 여기까지만 읽어도 아닌 것 같은데. 노비와 양민과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의 신분은 양민으로 되었다. 이것도 아닌데. 3번. 노비 간의 소생은 천자수모법에 따라 어머니 소유주 쪽에 귀속되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4번. 양인층으로의 신분 상승 기회가 없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1번. 자, 솔고노비는 주인과 함께 생활하는 노비야. 그래서 독립적 생활을 못하는 노비란 말이야. 외고노비가 주인과 따로 떨어져 생활하면서 독립적 생활이 가능했다라는 거야. 재산을 축적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을 축적해서 신분 상승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주인에게 매년 몸값으로 신공을 부담하고 주인의 땅을 경작했다. 그래서 외고노비가 더 잘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1번은 외고노비에 대한 설명이지 이거는 솔고노비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2번 양민과의 결혼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지. 노비와 양민과의 혼인은 원칙적으로 금지지. 그러니까 그것도 틀렸고, 설사 실제로 노비와 양민 간의 혼인이 이루어졌어도 그 태어난 자식은 노비로 되었다고 해야 되지, 양민이 아니라. 그래서 2번은 다 틀렸지. 그 다음에 천자수모법은 천한 놈은 어머니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부와 모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태어난 자식은 천자수모법에 따라 모의 소유주에 기속되었다. 그 문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외거노비 중에서는 재산을 모아 양인으로 신분을 상승하기도 했다. 그냥 기회가 없었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갑시다. 6번. 자, 고려시대 다음 그림과 관련이 있는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서 이것도 그림이 잘 나온다 그랬지. 의외로 이게 잘 나와. 이게 사천매향비와 관련되어 있는 돌덩어리야. 사천매향비. 그럼 고려시대 향도를 물어보는 거지. 향도. 자, 1번.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는 불상, 석탑 등을 만들거나 절을 지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맞지 이거. 미륵을 만나 미륵이 맞지. 미륵을 만나 구원받고자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었다. 그걸 매향활동이라고 했다. 이것도 맞지. 3번. 후기에는 마을 노역, 혼례와 상장례, 민속 신앙과 관련된 마을 제사 등 공동체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농민 조직으로 발전해 갔다. 그래서 고려시대 농민 공동체 조직에서 물어보는 거지. 향도. 근데 원래는 불교 신앙 조직이었기 때문에 1번과 2번과 같은 활동을 주로 했다가 고려 후기에는 상장례, 그거는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지. 그걸 공동으로 한다. 4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여하는 법화신앙. 그러니까 이게 향도가 불교 신앙 조직이기 때문에 불교와 관련된 엉뚱한 문장을 준 거야. 그래서 법화신앙, 이거는 최씨 집권기 때 요새가 주도했던 백년결사에 대한 설명이. 자, 그래서 향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자, 그래서 6번에서 틀린 거는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고려시대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이것은 흉년에는 백성들을 구휼하고 풍년에는 농민들을 손해보지 않게 한다라는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경, 서경 및 12목에 설치되었다. 자, 흉년에는 백성들을 구휼하고 풍년이 들면 고가가 폭락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부에서는 시중보다 비싼 값으로 사들여서 고가를 안정시켜서 손해보지 않게 한다. 개경, 서경, 12목에 설치했다. 그러면 상평창으로 가셔야 된단 말이야. 상평창. 그럼 상평창을 골라야지. 맞는 것은 4번이죠. 물가 조절을 통해서 농민의 생활 안정을 꾀했다. 이렇게. 1번. 일종의 국립의료원으로 환자 진료 및 빈민구휼을 담당했다. 이거는 동서대비원에 대한 설명이지. 동서대비원. 2번. 서민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설치한 의료기관으로 의약을 전담하겠다. 이건 해민국에 대한 설명이죠. 해민국. 3번.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임시기관으로 설치해서 백성의 구제에 힘쓰다. 이거는 구제도감 내지는 구급도감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래서 4번만 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사회 시책에 대해서 하나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갑시다. 8번. 고려시대 백성들의 생활로 맞는 것은 갑은 향도에 소속되어 매향의식을 거행했다.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고려 농민들의 공동체 조직이 향도고, 그렇다면 향도에 소속되어 쓸 수 있는 거고,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향도에서 하는 일이 매향의식이니까 매향의식을 거행했다. 맞는 거지 이거.
2번 을은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주자갈에 의해서 장례를 지냈다. 자, 이건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장례와 재래의식은 국가는 유교적 규범을 따르라고 권장했지만 백성들은 유교식으로 거행하지 않고 불교나 도교식으로 주로 거행했습니다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유교식 제사 장례 X, 불교나 도교식 장례 제사 동그라미. 근데 유교식으로 제사 장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걸 주자가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자가래에 의거해서 이거는 유교식이란 소리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건 틀렸단 말이야. 자, 그래서 2번 틀렸지. 그다음에 병은 춘궁기에 보통원으로부터 곡식을 빌렸어? 곡식을 빌리고 가을에 반납하는 거, 그거는 의창이지. 춘대추납. 의창으로부터 빌려야지 말이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통은 주로 민간, 그 중에서도 사원에서 운영한 무료 급식소 정도 된다 그랬지? 주로 행여자 등을 대상으로 의복, 음식, 의약을 나눠주기도 했다. 사원의 불교의 자비정신에 따라 사원에서 운영한 빈민구제 제도가 뭐다? 보통원이다. 자, 그래서 3번은 틀렸죠. 의창에서 곡식을 빌려야지. 그 다음에 4번 정은 장남이었으므로 집안의 제사를 도맡아 지냈다. 자, 이거는 고려시대 혼인과 가족제도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지. 고려시대에는 남자, 장남이 제사를 주관하는 시대가 아니야. 남녀의 차별이 없던 시대라서 딸도 제사를 지냈어. 장남이 제사를 도맡아 지내는 시대는 어느 때다? 조선 후기로 가셔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4번도 틀렸다. 그래서 맞는 건 1번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에 관한 일반적 사항으로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이것도 어려운 문장은 없지. 그냥 OX만 정리해 놓으면 되지.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다. 자녀 균분 상속이 일반적이었지, 고려시대. 맞지. 태어난 차례대로 호족을 기재해서 남녀 차별하지 않았다. 맞죠? 태어난 차례대로. 그게 이제 나이 순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맞지? 디귿.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드리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냈다. 맞죠? 고려시대에는 양자가 일반화되지 않았다. 딸이 제사를 받들기도 했다. 리을. 제가한 여성이 낳은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 차별두지 않았다. 맞죠? 고려시대는 과부의 제가가 허용되었고 제가녀의 자식이 사회적 진출하는데 차별을 받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미음. 사위와 외손에게까지 음서 혜택이 있었다. 맞죠? 그래서 다 맞는 거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건 이제 반대로 예습도 해. 기역의 반대는 뭐야? 장남이 우대되었다. 재산 상속에 있어서 장남이 우대됐다. 장남이 거의 다 가졌다. 니은의 반대말은 남자를 우선 기재했다. 남자를 우선 기재했다. 태어난 순서가 아니다. 남자를 우선 기재했다. 디귿. 이때는 장남이 제사를 주관했다. 장남이 제사를 주관했다. 남자만 제사를 지내는 것이 확산되어 간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집안의 아들이었으면 양자가 일반화된다. 딸이 있어도 소용없다. 양자가 일반화되고 양자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한다. 그 다음에 반대말은 과부의 제가를 금지한다. 과부의 제가를 금지한다. 요 정도까지 기억해놔. 자, 그래서 여기 반대. 이건 어느 시대로 가야 됩니다? 조선시대. 근데 전기냐 후기냐 할 때는 후기라고 해야 돼. 후기에 일반화된다. 보통 한 17세기 이후지. 자, 그래서 고려시대에서 조선 전기 15세기, 16세기까지는 남녀의 차별을 비교적 안 하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고려하는 가족제도가 운영되었다면 17세기 이후 조선 후기에는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정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고려시대에는 솔서혼, 남기여가혼이지. 남기여가혼도 흔하게 볼 수 있지. 이거는 뭐야? 처가살이 말하는 거지. 처가살이
솔서혼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솔서혼. 그런데 이때는 처가살이 모습, 남기 여가혼은 거의 소멸되어 가는 거지. 친형제도가 정착되는 거지. 친형제도가 정착되는 거지. 이거는 시집살이 말하는 거죠. 시집살이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도 잘 나오는데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 비교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10번.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된 시기의 사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것도 굉장히 불교 승려, 그 승려 물어볼 때 제일 잘 나오는 건데,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살림에 운둔하여 항상 선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 데 힘쓰면서 예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여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 경영하도록 하자. 이게 바로 진울이야. 진울 권수 정해 결사문이라는, 그래서 진울이야. 그래서 진울과 관련된 자료라고, 이 자료가. 그러면 진울과 관련, 진울이 활동한 시기가 어느 시기로 봐야 돼? 크게 보면 무신집권기로 가야 되는 거고, 좀 더 들어가면 최씨 집권기로 들어가면 된다. 최씨. 그러니까 시기, 요걸 주고서 시기를 물어봤으니까 무신집권기 내지는 최씨 집권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때 사회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거. 변발, 호복, 조혼 등의 풍습이 유행하였다. 변발, 호복, 이거는 몽고풍이다. 몽고풍. 그다음에 조혼의 풍습, 이거는 결혼도감으로 충렬왕 때 결혼도감을 설치하고 공녀라는 이름으로 고려의 처녀를 막 잡아가니까 딸을 뺏기지 하게 해서 조혼의 풍습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최씨 집권기로 가지 말고 원간석기로 가야지. 원간석기로 가야지. 원간석기, 고려 후기 원간석기. 이렇게. 그 다음에 가묘를 세워 제사하는 풍습이 항상, 이거는요, 거기다가 집안에 가묘를 세우고 신주까지 써놔. 신주도 써놔.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 이게 바로 유교식 제사야. 유교식 제사야. 그래서 유교식 제사란 집안에 가묘를 세우고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거. 이게 확산되었다. 그래서 이것도 조선 후기로 가십시오. 일반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기하고 비슷한 시기지. 조선 후기. 고려 시대에는 이러한 집안에 가묘를 세우고 신주를 모셔서 제사를 지내는 유교식 제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산된 시기는 아니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어떤 식으로 지내는 게 일반적이야? 불교나 도교식으로. 그래서 아까 사회 풍습하고도 연결되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지방에서는 호족이라 불리는 새로운 세력이, 호족이 성장한 시기. 그러면 신라 하대지. 그거는 신라 하대. 그럼 이제 하나 남았네. 김삼이 효심의 봉기를 비롯한 농민천문의 봉기가 자주 일어났다. 이게 무신집권기 때 특징이잖아. 무신집권기 때 밀란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다시 복습해. 김삼이 효심 바로 전이 공주 명학수의 난이야. 공주 명학수의 난, 그 다음에 김삼이 효심의 난, 그 다음에가 최충원 집권, 그 다음에가 만적의 난. 그 정도까지 순서를 알아두라 그랬지? 그 다음에 공주 명학수의 난 바로 전에 3개, 반무신난 3개. 김보당, 조이총, 교종계열 승려의 난. 그 다음에 김보당의 난은 무신난 이후니까 무신난이 먼저 나와야 되지. 정중부 등. 이렇게. 그 다음에 정중부가 무신난을 일으킨 게 의종 때인데 그 의종 바로 직전에 인종이 있지. 인종.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김부식이 삼국사기 저술. 거기서부터 이제 하자. 고려 인종 때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생각을 자꾸 하면서 묘청의 난, 김부식이 진압했는데 삼국사기. 고다미 왕의 의종, 정중부, 이의방, 이고, 무신난 이후 최초의 반무신난, 김보당, 최대 조이총, 교종계열 승려. 그 다음에 밀란, 공주 명학수의 난, 김삼이 요심의 난, 그 다음에 김삼이 요심의 난 바로 직후에 최충원 집권. 그 다음에 직후에 만적의 난. 거기까지는 대충 순서대로도 알아두시란 말이야.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경제하고 사회를 푸셨고,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문화편을 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